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NMR의 기본적인 원리하고 어떤 식으로 NMR 스펙트럼을 해석하는지 기본적인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그 수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수소들이지만 기준을 수소 핵을 원자 핵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느 만큼 다른 수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스펙트럼상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벤젠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수소의 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6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의 수소가 6개가 모두 동일한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는 이와 같은 수소는 모든 수소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죠. 모든 수소들이. 그래서 이 수소들은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종류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소의 종류를 보면은 벤젠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는 우리가 sp2 카본에 그 다음에 시그마 계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수소의 종류로 봐서는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수소의 종류는 우리가 프로톤 NMR을 찍었을 때는 피크가 뭐가 되나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사이클로펜테인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같은 수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퀴발런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화학적인 환경이 동일한 수소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수소가 6개가 있지만은 수소가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TMS, 테트라메틸실레인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보면은 SI에 CH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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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기준 물질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모두가 다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다.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음성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끌려온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전자들도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럼 끌려온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여기에 요 핵에 이와 같은 핵 주위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해준다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많이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요 O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요 원자 핵에 있는 전자들이 바깥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이 벗겨진 상태를 디실드, 차폐가 되지 않은 상태, 그죠? 막아지는 것이 없는 상태, 디실드가 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디실드가 됐을 때 다운필드에서 나온다고 해주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차폐가 됐을 때는 요와 같은 차폐가 돼 가지고 있을 때는 요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어디로 끌려가는 게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요 원자 핵은 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그럼 차폐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요 수소에 비해서 요 수소는 다운필드, 요 수소는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뭐로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테트라 3개죠. 4개죠. 4개의 테트라 메설실렌이라. 근데 전기 음성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전기 음성도가 이것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9 됩니다. 1.9. 그 다음에 요 C의 전기 음성도가 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H에 있는 원자 핵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오니까 벗겨지는 상태가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H는 오히려 뭐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서 실리콘에서 전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뭐가 되나요?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 실딩이 많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많이 실딩이 돼 가지고 있는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항상 아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이걸 해주게 됩니다. 물론 4개가 똑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TMS라고 하는 그 기준 물질, 표준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이유가 이와 같은 구조.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좀 전자가 많이 벗겨지는 상태가 되는 반면에 이것은 전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차폐된 상태에서 다시 또 전자를 밀어주게 되니까 전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럼 더 많은 차폐가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MR 찍을 때는 항상 TMS를 표준 물질로, 기준 물질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요 수소하고 요 수소는 동일하죠. 지금까지의 수소는 여기에서 요까지는 뭐냐면 한 종류의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같고, 요 수소하고 요 수소는 요 수소하고 같지만은 또 이 수소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 수소는 같지만은, 그 다음에 요 수소도 같지만은 요 2개는 또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일한 수소이지만은 그래서 chemically equivalent한 프로톤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은 수소는 이 수소하고 CH3는 동일하지만은 뭐가 다르나요? 여기에서 카르보닐 다음에 연결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뭐가 되나요? O에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상위 2가지 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나? 요 수소가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요 수소는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요거 한 종류.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하나, 둘, 3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둘, 3가지의 종류가. 그래서 화학적 환경이 동일한 수소를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chemically equivalent하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화학적으로 동등한 수소는 NMR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페닐아세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 여기에 5개가, 요 위치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요 수소가 하나, 둘, 3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3가지 종류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 탄소가 한 2.1 ppm 부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벤질릭의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형태가 3에서 4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 요 수소들은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 5개는 요 7 영역에서 7점 얼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럼 3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수소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5개, 2개, 3개 위치 맞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수소의 숫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그 피크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주게 돼가지고 면적비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수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면적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비율대로 면적비를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수소의 수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벤질 아세테이트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에서 벤질 아세테이트 했을 때 종류는, 그죠? 요거 한 종류, 그 다음에 요거 한 종류, 그 다음에 요거 한 종류, 세 가지 가능하죠, 종류가.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요것은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요 피크는, 그 다음에 요 피크는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피크는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면은 세 가지 종류가 됐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5개, 그 다음에 2개, 3개의 수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계산하면 적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줘 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면적을 했을 때에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요 눈금상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만큼 여기에서 요만큼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어디로 갔나? 여기에서 요만큼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숫자를 요 칸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55.5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22, 그 다음에 요것은 32.5. 그래서 55, 그 다음에 22, 32.5니까 반환하면 33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비율이, 전체적인 비율이 5대 2대 3. 여기에 5개,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5대 2대 3의 비율이 맞다는 거죠. 그럼 위치는 피크가 몇 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피크의 위치가 여기에서 아로매틱 에리어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벤질릭 위치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 위치에서 맞게 나왔죠. 맞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5대 2대 3이라 5대 2대 3으로 나왔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0%는 일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상황에서는 요 화합물인 경우에서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100% 이 화합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10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찍어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단지 수소의 종류가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요 위치에서 나오고, 요 위치에서 나오고, 요 위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5대 2대 3의 비율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CO 피크가 있는지 아니면 O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단지 유기화합물에서 어떤 정보만, 수소에 대한 정보만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100% 이 화합물이다는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스펙트럼을 보세요. 지금 항상 이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와 같이 칸을 정해놓고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CWNMR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FTNMR이 되면은 이미 컴퓨터상으로 모든 계산이 다 끝납니다. 여기서 다 끝이 나. 이게 다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요걸 비율비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 값에다가 11.3만큼을 나눠주면은 5.1. 그 다음에 요것을 나눠주게 되면 1.9. 요것을 나눠주게 되면 3.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5대. 대략적으로, 그죠? 5대, 그 다음에 2대, 그 다음에 3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스펙트럼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요 면적비를 알기 위해서 CWNMR에서는 이와 같은 표시를, 적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칸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TNMR로 넘어가면은 이미
컴퓨터에서 계산이 다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 칸을 지울 필요가 없죠. 칸을 지울 필요가 없이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피크만 확인을 해주고 정확하게 값을 이미 계산해서 이만큼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율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게 되면은 각 우리가 작용기마다 요 위치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요 변전만 하더라도 요 위치에서는 되게 여기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아마이드에 있을 때 NH는 여기서 나타난다든지 알데하이드 피크는 여기서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 피크는 항상 11에서 12 사이에서 나타난다든지 나타나는 위치가 정확하게 달라요. 여기에서 아세틸레닉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여기에 이와 같은 요 범위 안에서 나타나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벤질릭 위치가 하나 있었죠. 요 위치는 대개 2.3에서 2.7에서 나타나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또 카르보닐이 붙어 있으면 또 달라지는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작용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피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게 작용기별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뭐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NMR correlation 차트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영역은 노랗게 된 영역들을 보면은 대개 요와 같은 부분들, 즉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는 탄소들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의 피크들이 대개 여기에서 1에서 0에서 0에서 한 2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아로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설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라든지 삼중결합이라든지 카르보닐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수소들은 대개 요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다든지 나이트로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H들은 대개 요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OH나 NH는 이게 범위가 이거는 여러 개지만은 이렇게 범위가 좁은데 이것은 여러 개지만 범위가 좁은데 이것은 두 개지만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H와 NH는 대개 요 범위에서 어디에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화합물마다 농도별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넓은 위치에서 뭐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NH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NH라든지 그다음에 OH는 작은 그룹이지만 두 개의 그룹이지만은 범위를 넓은 범위에서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CC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부분에서 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로매틱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7에서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요 CH는 일반적인 요와 같은 CH하고 동일하지만 여기에 CL이 3개가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로매틱처럼 그래서 되게 CDCl3, 그러니까 CHCl3가 한 요 부분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9에서 10 사이에,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OH가 11에서 한 12 사이에서 되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큰 그룹별로 보면은 작용기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NMR correlation 차트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보다는 이런 화합물들이 특성을 보게 되면은 요 위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요 위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와 같은 correlation 차트를 가지고 또 다른 화합물을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꼭 이것을 외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가장 쉴딩이 많이 돼가지고 있는 것은 알리파틱 H가 되겠죠. 알리파틱에 있는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당겨주는 그룹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당겨주는 그룹이 있는가를
여기서 되는데 요 C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주는 그룹이 있을 때는 요 사이가 예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바로 똑같은 CH지만은 바로 여기서 전자를 음성도가 커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커가지고 당겨준다면은 요 부분에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붙어가지고 있는 CH는 대개 4에서 6 사이, 그 다음에 그냥 벤젠에 있는 CH는 요 사이,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요 사이, 요 사이 이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메모라이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형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쉽게 NMR 차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NMR 차트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딱 이게 기본적으로 요런 정도만 이해만 하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이 H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몇 번 말을 많이 사용을 했죠. 실드 돼 가지고 있다, 디실드 돼 가지고 있다, 차폐되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벗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로컬 다이아마그네틱 실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소적 반자기성 가려움. 우리말로 하면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가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는 뭘 가지고 되게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와 같은 전기 음성도 가지고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서 혼성화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쉴딩이 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가려워지지 않고 있다. 즉 벗겨져 있다. 차폐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C에 H,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다. 자,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C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요 H는 어느 만큼의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여기서 C와 H는 한 칸 건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H는 여기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은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H가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른 C 대신에 Cl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보면은 C하고 CL하고 전기음 정도가 여기가 작고 여기가 전기음 정도가 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전자가 쏠린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전자도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핵은 어떻게 되는가? 핵이 빨리 노출이 돼야 다른 RF 파라든지 이런 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핵하고의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많으면은 여기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지게 되면은 좀 더 벗겨진 상태가 되니까 쉽게 핵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본다면은 이런 상태는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실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디실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실딩이 되어 가지고 있는 H는 앞필드에서 나오는 반면에 디실딩이 되어 가지고 있는 H는 다운필드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필드, 그 다음에 다운필드 아니면은 로우필드 아니면은 하이필드로 구분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에 전기염 정도로 본다면은 F가 4.0, 그 다음에 BR이 2.8, I가 2.5,
H가 2.1, 그 다음에 SI가 1.8, 1.9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있는 H는 F가 전자를 많이 당겨 그럼 많이 벗겨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요거에 비해서는 전기음수는 작으니까 약간 벗겨져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벗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거의 벗겨지지 않은 상태지만은 이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전자를 이쪽에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많이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벗겨진 상태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그 다음 이것은 거의 벗겨진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뭐가 되나? 있는 데다가 커버를 씌운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테트라메슬 실레인을 뭐로? 표준 물질로 쓴다는 거죠. 기준 물질로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로가 됐을 때 요 CH4의 H는 0.23이 되고, 요게 I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는 2.16이 되는 것으로, BR이 붙어 있을 때는 2.68, CL이 붙어 있을 때는 3.5 계속 올라가죠.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O가 붙어 있을 때는 3.4, F가 붙어 있을 때는 4.26까지 뭐가 되나요? 앞필드에서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피크들이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벗겨져 있다. 이쪽으로 올수록 많이 차폐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면은 똑같은 CH지만은 똑같은 CH가 CL에 연결돼 가지고 있죠. CL에 한 개냐, CL 두 개에 아니면 CL 세 개가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3 ppm 부분에서 이것은 5 ppm 부분에서 이것은 7 ppm 부분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NMR correlation NMR 차트에서 봤을 때에 어디하고 비슷하나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요 H가 나오는 위치하고 비슷하죠. 7에서 8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CHCl3가 클로로폼이죠. 클로로폼이 이것은 아로매틱이 없는 데서도 요 위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전자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CL, H.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서 당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끌고 가고, 여기서 끌고 가니까 이것이 많이 끌려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끌려간 상태니까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단순하게 아로매틱이 아닌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7.27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하지. 여기서는 뭐가 되나? 하나는 샘플이 필요하죠. 샘플을 가지고 아까 뭐 했나? 샘플을 튜브에 담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표준 물질을 뭘 넣어주나요? 표준 물질을 TMS로 넣어줬죠. TMS를 쓰죠. TMS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녹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녹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 솔번트를 사용을 합니다. 솔번트를. 이게 솔번트는 뭐냐 하면은 이게 H가 들어있으면은 안 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솔번트를 쓸 때에 뭘로 쓰는가 하면은 CHCl3 대신에 뭘로 쓰나요? CDCl3를 쓰는 거죠. 용매로서. 시료를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 그죠? CDCl3를 쓴다는 이야기는 항상 CDCl3는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요 위치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TMS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솔번트는 우리가 CDCl3를 써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7.27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을 잘 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NMR을 찍을 때에 용매로서 이와 같은 CDCl3를 많이 쓸 수 있다. 물론 꼭 다른 걸 써도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뭐가 되나? H가 없는 걸 써줘야죠. 그럼 H가 없는 CH3OH를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런데 하지만 CH3의 H 3개를 D로 듀테리움으로 치환하고 OH의 H 하나를 듀테리움으로 치환을 한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아세톤도 마찬가지고 듀테리움으로 치환된 것은 용매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CHCl3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CH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보면은 제로 영역에서부터 한 4, 5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이것은 CH지만은 뭐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CH가 나오는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7.27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듀테리움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뭐로 쓰면은 용매를 쓰면 항상 7.26이나 7.27에서 나오는 것은 CDCl3 피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은 다른 피크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듀테리움으로 치환된 이놈을 뭘로 NMR을 찍을 때에 시료를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TMS는 기준으로 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넣는 거죠. 그럼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시료가 있어야 되고 TMS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매가 있어야 되는데 용매는 CDCl3 그 다음에 표준 시료는 그 기준은 TMS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료를 쓰면은 그 튜브 안에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NMR 기기 안에 넣으면은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확인할 수 있고 요것만 뭐라 되나요? 우리가 시료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해 주면은 되겠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쉴딩 측면에서는 많이 벗겨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most 디실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차라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도 요와 같은 것들 경우가 더 많이 요것보다는 더 많이 디실딩이 돼 가지고 있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도 여기서 전자를 끌어당겨주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쉴딩이 디실드 돼 가지고 있는 차폐된 것이 가려워져 있는 것이 벗겨져 있다로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바로 다음에 BR이 있는 경우는 3.3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한 칸 건너 가지고 BR이 영향을 미쳐준다면은 거의 뭐가 되나 3.3에서 1.6으로 떨어지게 되죠. 1.7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한 개에서 또 한 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뭐가 되나요? 거의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디에? 바로 붙어 있을 때가 영향을 많이 미쳐주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 있을 때는 약간의 영향을 미쳐주는 반면에 한 칸 이상이 되면은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드로전은 이와 같은 CH는 요 탄소가 sp3냐, sp2냐, sp 카본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같은 sp3가 모두가 다 이것은 sp3가 되죠. sp3가 됐을 때에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차 수소, 그죠? 터셔리 아니면 이것을 세컨더리 아니면은 프라이머리라고 해주게 되겠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지금? 아주 요거는 실제적으로 sp3는 109.5도가 돼줘야 돼. 여기는 60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인을 많이 받는 고리에 붙어가지고 있는 H가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위치는 이것은 거의 제로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로에서. 그 다음에 요것 1차 수소는 대개 1부근에서 그 다음에 2차 수소는 1에서 2 사이에 그죠?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차 수소가 거의 2에 가까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수소의 똑같은 sp3 수소지만은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요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요 구조를 이리 보면은 요렇게 본다면 요렇게 보고 요렇게 되면은 이것은 벤젠고리입니다. 그죠? 벤젠고리가 결과적으로는 벤젠고리가 요런 위치가 되고 벤젠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고자기장이 형성되는데 반대쪽에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도 자기장이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됐죠. 그런데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H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는 원자 핵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H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H지만은 요 변전고리가 위에 있는 H지만은 요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 되죠. 요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 됐을 때는 요 H가 뭐가 되는가 하면 실드된 상태에서 디실드가 되는 거죠. 많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벗겨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H는 디실드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 8, 9 부근에서 어떤 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7, 8, 7 ppm 부근에서 요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요 고리에 요 변전이 있을 때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파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파이 일렉트론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때는 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변전고리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뭐하고 같나요? 방향이 요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가면서 뭘 하나요? 여기 있는 전자를 뭐가 되나요? 실딩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디실딩을 벗겨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sp2 하이드로전은 디실딩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디실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에서, 즉 이와 같은 피크들은 다운필드에서 7 부근에서 7, 8 부근에서 ppm 부근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sp2 하이드로전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변전고리가 아닌 이중결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것은 변전고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처럼 없지만은 요 방향도 어디가 되나? 이와 같은 자기장이 생성이 되죠.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뭐가 되나? 이것도 약간 가면서 여기를 디실딩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죠. 디실딩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도 변전에 붙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sp2죠. sp2인데 이게 프로톤이 디실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컨더리 마그네틱이라고 2차 자기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것을 어나이소트로픽 필드 쪽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비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나이소트로픽 필드에서 비등방성이라는 말은 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이중결합이든지 변전고리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들은 요와 같은 원리 때문에 디실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본다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변전고리에 있는 형태도, 그죠? 변전고리 디실드가 됐죠. 그 다음에 디실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생성되는 세컨더리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렉트론이 뭐가 되나요? 디실딩이 돼가지고 뭐가 되나? 7이나 8 ppm 부분에서 다운필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sp 하이드로전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데, 자, 이중결합일 경우에서도 이렇게 되고, 삼중결합인 경우도 이와 같은 자기장이 세컨더리 마그네틱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다음에 유도 자기장까지는 잘 되죠.
근데 이중결합이나 벤젠고리에서는 H가 이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삼중결합이 되면은 요 H에 있는 전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죠. 요거는 오히려 뭐가 되나? 양쪽으로 가면서 이것은 손을 못 대게 되죠. 오히려 뭘 가지고 있나? 지금까지 sp2나 그 다음에 그 아로매틱에 있는 수소는 디실딩이 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뭐가 되나? 상당히 실드 돼 가지고 있는 차폐화되어 있는 더 가려워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요 하이드로전을 뭐가 되나? 아주 차폐화돼 가지고 있는 수소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차폐가 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는 어디에서?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unisotrophic field, unisotrophic effect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요 H가 원래 있었는데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요 전자를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와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요놈이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 형태가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대부분 이렇게 혼자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이머,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는 뭐가 쉽나요? 수소 결합을 하면 좋지요.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한 짝을 이루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다이머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이머로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요 OH도 보면은 요 OH가 그래서 요는 OH가 어디에서 나타나 주는가 하면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본다면은 이게 델타 마이너스로 델타 플러스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다면은 O가 있고 당겨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당겨주고 여기서 당겨주게 되니까 요 H는 엄청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지.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또 더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H는 특별하게 어디에서 10과 12 사이에서 아주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번에는 애시드는 아니지만은 뭐가 되나 여기에 카르보닐 에스테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H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요 H가 요것만 있더라도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지만 여기서 또 당겨주니까 더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운필드에서 나타내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아서는 이와 같은 OH는 뭐 우리가 극히 보기 어렵지만은 대개 한 14ppm에서도 나타내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왜? 어느 만큼 벗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되나 혼성화가 어떤 혼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있느냐에서 아이소트로픽 이펙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기 음성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나요? 하이드로젠 본딩의 영향을 받으면 벗겨진 상태에서 또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요 OH는 그죠? 요게 이와 같은 레조넌스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단일 결합 형태, 여기가 이중 결합 형태가 되면서 전자를 요 상태보다도 오히려 요 상태가 전자를 더 많이 끌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소에 있는 핵은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보통 OH보다도 더 멀리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뒤실딩이 여기서 당겨주는 것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가 되나요? 디실디드 프로톤이 어디에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프로톤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프로톤들은 좀 더 다운 필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